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1942년식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여부입니다. 질문은 지방도에 연결된 지목이 도로인 현황 도로의 2분의 1 지분이 사유입니다. 2분의 1은 군소유고 2분의 1은 사유입니다. 이 현황 도로를 진입로로 2012년에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주택 11채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너비도 5-6m 되고요. 그런데 이 길을 이용해서 최근에 주택 허가를 다시 신청했더니 사유도로 지분권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 허가 신청한 일개 개인이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면 결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지방도가 2차선 지방도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지방도로부터 1942년도에 비포장 상태로 오른쪽으로 현황 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황 도로는 저수지로 올라가는 도로였었죠. 근데 그 현황 도로 중에 지금 1942년 도로라고 되어 있는 그 짙은 부분의 절반이 군소유고 절반이 개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지금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길을 80년 동안 사용했던 지자체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포기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허가를 신청한, 이 길을 통해서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부분이죠. 2012년도에 허가 및 준공을 받아서 12채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제일 밑에 안쪽으로 이번에 허가를 넣었더니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 답변.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주택 건축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허가권자는 지목이 도로라도 사유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거나 제한된 것이 명백하면 사용 승낙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현황도로, 그러니까 1942년도에 있었던 이 현황도로 지목이 도로로 바뀔 당시 소유자의 자발성, 효용성 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첫 번째가 소유자의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자조사업이라든지 새마을 사업 등으로 본인이 스스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공중 통행로로 내놓았냐 안 내놓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를 내놓고 나서 그 주변 토지가 어떻게 좋아졌고 또 나머지 본인의 토지도 어떤 가치가 높아졌는지 이런 효용성 등을 확인해 보느라고 대법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서 사실상 일반 공중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허가권자가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피상속인
또 현재 상속받은 소유자 모두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스스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 명확하고 이 도로 개설에 공공성이 있었다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마을 자조 사업이나 뭐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용권에 대해서는 그 상속자라도 주장할 수 없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황 도로는 1942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돼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농업 용도로 또는 임업 용도로 사용해온 길로서 2012년 지자체가 이 도로를 확포장할 때에 이 길을 이용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주택 11채를 지은 사업자가 이 길의 2분의 1 지분을 확보해서 허가권자에게, 그러니까 분에 기부 체납한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1942년도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1942년에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지금 말하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어떤 농어촌 시설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당시에 근거는 없더라도 사용락을 포기하는 어떤 서류들이 있을 거고 주민 증언도 있을 거고 뭐 각종 서류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12년도 당시에 이 길을 확장하면서 포장할 때 서류들을 검토해 보면 분명히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도 5-6m가 되고 이미 80년 전에 지목이 도로로 바뀔 때도 너비가 5-6m였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현황 도로는 중형 저수지로 연결되는 공로이므로 1942년 개설할 때 그리고 2012년 확포장할 때 농어촌 정비사업 계획서를 확인해서 지자체 장의 점유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허가권자도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허가권자가 그 외의 사유로 사용락을 받아와라. 그 외의 사유란 뭐겠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귀찮으니까 지금 허가 신청한 네가 사용락을 받아오면 나는 그냥 이 건축법도로 지정해서 시는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나는 빠지고 싶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를 군에서 스스로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942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공보들을 찾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으나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허가 신청자가 네가 허가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윗부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방도가 내려가고 있고 그 지방도가 연결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간 화살선에 의해서 저수지로 간 길이 1942년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일부 부분 확장하고 포장해서 펜션 11채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쟁이 되고 있는 도로는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이죠. 자, 이 현황 도로는 당시 지자체 장이 확포장한 도로의 일부이므로 당시 지자체 장이 어떤 사업자를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농어촌 정비 사업에 의해서 뭐 간이 시설로 뭐 허가를 받았던 뭐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자는 전체의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대표 등을 통해서 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구두 또는 문서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들이 당시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포기된 도로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 판결문 하나 보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라, 토지 인도해라, 뭐 이런 판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1942년부터 농어촌 정비 사업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는 충분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방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거를 찾아서 추후 소유자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토지 인도 소송을 대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노력이 귀찮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자에게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잘못된 행정지도이고 추후 오히려 민원 또는 소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또는 앞으로 허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1942년부터 도로로 했고 또 2012년에 11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주고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신청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길을 이용해 온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현황 도로가 산지조정 허가 및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허가는 보존관리지역의 준보전 산지이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예외 규정이 아닌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있고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및 일종 근생은 마을길, 기존의 마을길은 이제 3m 내외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길로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곳은 2012년도에 5, 6m의 도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주변에 그러니까 이 허가 신청지 주변에 많은 토지가 주택 용지로 분할돼서 이미 건축되어서 펜션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근 도로가 모두 너비 4m에서 6m로 확보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면적의 개발행위 허가, 산지조정 허가, 건축 허가 등의 기준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 근처 전부나 문제가 되는 이 도로만 봐도 모두가 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는 그러니까 76년 2월 1일 이전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 지정 도로의 그 조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모두 건축법 도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축법 부칙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만 비도시 면적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조례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건 지자체 조례로 의해서 건축조례에 의해서 사용락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여기는 비도시 면적이니까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도 지자체가 나서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된 도로로 해석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 길이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온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고 이 길로 11채 이상의 주택이 준공돼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번 허가에서 진입로 사용 승낙은
그러니까 지연임로에 사용 승낙이 없으면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은 군소유고 2분의 1은 사유인 거죠. 사용락이 없어서 허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기본법의 비례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허가권자가 스스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 의무는 있지만 비도시 미연지역이라서 건축법 도로로 2012년에 지정하지 못했더라도 도시계획 조례로 가능할 수 있고 또 이미 주민들이 80년 이상 사용해온 도로이고 앞선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는 이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번 허가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주변이 전부 펜션 부지로 조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주변이 4m, 6m, 8m로 포장된 도로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분쟁이 되는 부분은 1942년에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법령과 지목을 도로로 바꿨던 근거 서류들을 지금 찾다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허가청이 사유인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될 때에 대법원은 허가권자에게 사용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된 것을 정확히 판단하라고 하는데도 허가청이 스스로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허가 신청자의 긴박한 사정을 악용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일선 허가 공무원이 이런 소극 행정 또는 잘못된 행정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허가는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공법 규정이고 민법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는 허가권자가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자에게 떠밀어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오래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국민과 허가청이 편안하려면 국토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나설 수도 있겠죠. 국토부에서 법 개정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전문성이 약한 일선 허가청을 감사로부터 보호해 줘야 하고 일선 담당자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공부해서 사용락 없이 신고를 수리하려고 할 때에 결재권자인 상급자가 동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국토부나 행정안전부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극행정,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사혁신처 또는 감사원에서 탁상행정, 이런 소극행정을 타파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국토부의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를 일선 허가청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감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국토부나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